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계획사 강사 김우숙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법과 제도 그리고 기준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계약법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을 많이 하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냥 국가계약법 하는데 원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어떤 계약에 관한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지금 맨 앞 시간에 지금 41강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더 많은 어떤 내용을 아시려고 하면은 구독을 하시고 구독을 누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채널 보기 나와 있죠. 채널 보기 나와 있는 데서 보면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자, 재생 목록을 누르면은 과목별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공부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좀 연관성 있게 듣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1원 1부터 계속 들으시면 낫겠죠. 우리가 지금 5, 6, 7강은 시공과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공과 유지 관한 설계 시공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조경에 공부 좀 한 사람 아니면 실무에 있는 분들은 그거 저절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법, 제도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은 나중에는 그게 눈에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1, 2, 3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 놓고 중간에 기출문제 풀이를 많이 들어놓는 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찰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낙찰은 뭐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필요는 없겠죠. 금액 찍어놓고 낙찰자 누굽니다 라고 하면은 에이 끝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낙찰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입찰 앞에 어떤 입찰 종료 조달해서 입찰의 어떤 방법들 입찰 내기 전이죠. 그죠? 어떤 입찰 낼 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라는 정도 여러분이 아시고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쟁 입찰 거의 다 경쟁 입찰이죠. 앞에 조달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수의 계약이 없습니다. 다 어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의 계약은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조그만하게 내는 거죠. 우리가 뭐 보통 작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크게 뭐 자격증이 뭐 되게 많이 필요한 이런 거 아니고는 수의 계약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수의 계약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경쟁 입찰을 붙이게 되죠. 그죠? 이제 단지 이제 그 경쟁 입찰이 이제 종합으로 풀 것이냐, 이제 아니면 지자체로 풀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처럼 대형으로 계속 공사로 갈 것이냐, 계속 어떤 비공사로 풀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의 어떤 규모 정도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큰 회사인가, 작은 회사인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쟁 입찰 제가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연말정산 할 때는 요즘 이제는 세무 그거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어떤 업체는 저번에 서류만 넣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 회사는 큰 회사라서 그렇다 해서 우리도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니 그 해도 바로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죠? 세무에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총무부로 넘기는 거예요. 이제 총무부로 해가지고 그 총무부에서 그걸 다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업에서는 바로 이제 거기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저거 회사 넘버만 딱 따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정산이 쭉 되는데, 그래서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차이.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공사를 맡느냐 아니면은 그 회사가 어떤 감리를 받느냐 라고 본다면 이게 우리 회사가 크구나 작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전국구인 전국구인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은 회사 너무 안전빵으로 나가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수의계약보다는 우리는 경쟁 입찰을 많이 하긴 하는데 경쟁 입찰해도 딱 보면은 무엇을 받아오는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회사에도 뭐가 듣는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그 걱정되네.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사실 저희 회사는 그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임원진들 위에는 봉급이 작고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로 소문이나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 입찰하면서 우리 이 경쟁 입찰의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적당한 조건 제시, 정 말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VE까지 했을 때 어떤 공사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적당한 조건 제시한 사람한테 이렇게 낙찰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자, 낙찰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경쟁 입찰에는 이렇게 공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똑같이 공개입니다. 하나는 그냥 공개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건보인에서 그죠? 요즘 다 전자 입찰을 하죠. 바로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 지명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지명 입찰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회사의 어떤 좀 특수한 공사일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 업체를 딱딱 선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업체만 들어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누가 크레임을 걸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공개 입찰을 내겠죠. 당연히. 근데 크레임이 안 걸릴 정도가 되니까 공개 지명 입찰을 하는 거죠. 의외로 국가 어떤 기관 산업 같은 경우는 공개 지명 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철도는 철도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뭐 우리가 항만, 공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교량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주로 공개 지명 입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대량 그거라도 저 밑에 바다 밑에 들어가는 어떤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공개 지명 입찰을 합니다. 뭐 3개 업체 정도 지명을 하겠죠. 안 그러면 아무 업체나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공사일 때라든지 기술이 아주 필요한 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쟁 입찰과 지명 입찰을 하고요. 자, 구분되고 해놨죠. 그 다음에 실적 경쟁, 유자격자. 자, 대체로 이제 실적 경쟁, 그 다음에 유자격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Q 같은 경우가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자, PQ 시험에 얼마 전에도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PQ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에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입찰 중에서도 경쟁에서 공개 지명 입찰로서 자, 앞에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300억 이상 내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500억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300억 이상이에요. 그죠? 자, 300억 이상 되는 어떤 뭐 장기공사 이래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어떤 기술적으로 필요한 공사, 특수공사 있는 그까지 먼저 적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적어야만이 그 다음에 PQ의 어떤 목적이나 쭉쭉 내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3줄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PQ, 그 다음에 지역 제한, 그리고 시공 능력 평가. 자, 이거 다 우리가 PQ 안에 시공 능력 평가까지 다 하죠. 지역 제한 빼고요. 우리가 PQ 지역 제한하면서 PQ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시공 능력 평가할 때 우리가 PQ를 많이 쓰죠. 그래서 PQ는 기본 종합적인 아주 종합적인 내용을 다 보는 것이 PQ죠. 그래서 시험에 PQ가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앞에 PQ는 답 적을 때 이 내용들을 다 적는다는 거. 지금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지만 VE도 우리가 답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CM도 답 쓸 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 지금 이거 계약하고 관리에 관한 방법은 어느 한 부분에는 다 지금 공통적으로 답을 써야 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야기할 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죠? 답 하나만 달랑 그것만 쓰면은 답이 굉장히 모해뿐 아니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내용 줄줄 씁니까? 여러분이 업무부에 일하는 것도 아닌데 업무부에만 일했다면 여러분 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입찰 보러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PQ에 관해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게 영어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 페이지를 채우는 재주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잘 적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다 들어설 줄 알아야 한다는 PQ는 요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경쟁 입찰, 공개 입찰 또는 공개 지명 입찰이면서 우리가 특수한 어떤 부분의 공사에 관한 내용이다. 시공 능력 평가를 보는 내용이다. 자, 뒤에 PQ는 또 나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뒤에 바로 나오네요. 경쟁 입찰 방법 중 특징 해갖고 나옵니다. 자, 3번에 나오네요. 그죠? PQ는 입찰 자격의 사전 심사제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심사제입니다. 보통은 바로 가가지고 공사 금액 적고 지식 적으면 되는데 앞에 입찰은 뭐예요? 가장 적당한 조건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전 심사죠. 그죠? 사전 심사제입니다. 자격 자체를 사전 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단장 될 사람이 가서 우리는 이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자를 가지고 이런 크레임은 어떻게 해결, 여기에 생기는 크레임은 어떤 거고, 어떤 이런 크레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결을 하고, 시공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공기를 어떻게 줄이고 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사전 심사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PQ 들어갈 때, PQ 가서 설명을 할 때, 원고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원고는 보면 이거 좀 더 들어가야 돼. 제가 또 글을 쓰니까 좀 더 들어가야 돼. 이거 클레임은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클레임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에서 어떤 부분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PQ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은 크레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관에서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잘 잡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 PQ의 단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이제 점수를 많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입찰 경쟁 방법 안에서 우리가 국가기업법에 앞에 입찰 나왔습니다. 그죠? 그 주체가 조달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 공사 중요도에 따라서 날린다고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경쟁 입찰뿐만 아니라 경쟁 입찰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특수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특수 기술 보유 축적된 경합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유자격자라든지 공사 금액 순위별로 등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PQ는 입찰 참가 자격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자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 감리 이런 사람들의 사전 심사를 한다는 거죠. 최고 중요한 거는 지휘자죠. 그죠? 지휘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지휘를 할 것이고 그 기술자들은 어떤 기술자들이 들어간다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심사제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기술 영역, 경영 상태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각각의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PQ죠. 자, PQ 시험에 나오면 앞에 이거 다 적고 그 다음에 가장 PQ의 특징적인 걸 적는 거죠. 자, 제가 다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VE나 CM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VE는 어디에 들어가고, 앞에 과정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고, CM은 어디에 들어가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과정인데, VE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고, CM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VE나 CM 이런 것이 물론 논술로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논술보다는 용어로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논술로 써라 이러면 CM을 대비해서 이것의 장단점을 적어라는 개념이지 주로 CM 자체를 묻는 경우는 아니라는. 물론 CM 나오면은 장단점과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을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적어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의 개념은 논술이든 용어든 간에 이런 전체적인 개념 안에 가장 특징적인 걸 뭔가를 가지고 논술이면 거기서 장단점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PQ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제한 입찰은 우리가 뭐 많이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역 제한 같은 경우는 4억에서 5억 이상 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수의계약은 지금 제가 뺐죠. 전부 다 경쟁 입찰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공능력평가 입찰 중에서 아까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추정 가격 2배 이내 입찰 안에서 입찰자가 자격을 부여한다. 시공능력평가 입찰은 시공능력평가액 입찰, 그죠? 자,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거는 잘 안 나오고 사실은 PQ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PQ는 모든 우리가 경쟁 입찰에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우리가 공사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것의 시공 능력, 그 다음에 회사 상태, 그 다음에 그것의 지휘자가 어떻게 그것을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공정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서 PQ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보니까 낙찰자 결정 방법까지 잠깐만 볼게요. 자,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그죠? 저 기획재정부가 심사 기준을 정했죠. 그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300의석 공사입니다. 이것도 그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기획재정부가 심사 기준을 정해놓고 그 심사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심사 낙찰하고 적격심사 낙찰의 두 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종합심사는 뭐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